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여러 섹터들이 울고 웃고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변동성이 덜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모멘텀까지 갖춘 섹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작년에 뵀을 때 찬바람 불면 엔터주를 보자라고 했었는데 네네. 작년 11월부터 좀 엔터주 주가 흐름이 좀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도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4분기부터 엔터 업황이 공연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런 이제 공연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하이브를 필두로 엔터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뭐 힘든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우상향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작년 4분기부터 공연을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분위기다. 이번 뭐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뭐 실적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4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일단 하이브는 월드 투어의 성과가 항상 그 당해 분기에 반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연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직접 기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분기 공연 모객이 좋았던 만큼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도 좋은 상황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800억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가파르게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요. JYP도 사실 4분기 영업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일단 4분기에 있었던 스트레이키즈의 아시아 투어는 1분기 실적으로 좀 이연 반영되지만 기존에 있었던 활동들과 전반적으로 이제 300억대 중후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이브와 JYP 엔터가 업황 반영 기대감을 실적으로 가장 먼저 증명해주는 상황이라고 보겠고 반면에 이제 SM과 YG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SM의 경우에는 4분기 음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초반 정도 빠지면서 시장이 약세였던 것 대비로도 조금 많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키이스트를 비롯한 이제 엔터 외 자회사들의 경우에도 4분기에 또 그런 상각 이슈 들이 항상 있어 왔었기 때문에 실적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고요. YG도 활동 자체가 베이비몬스터의 앨범 컴백 외에는 다소 미미했었던 만큼 일단은 이제 영업 손실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엔터 빅4 중에서는 하이브와 JYP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모멘텀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작년 말에 그 5년 만에 한중 문화 관광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뭐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중국 시장은 지금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일단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빼고 보더라도 엔터가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기대를 하는 건 좋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중국에서 우리가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시점을 보면은 중국에서 연간 한 150만 명 정도를 모객했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전체 시장 모객의 약 20%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되는 모객이 1,7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열려서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이제는 뭐 8에서 9% 정도로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개화 기대감, 즉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중국 내륙 도시에서의 대규모 투어, 단발성이 아니라 여러 회차에 거듭되는 이런 대규모 투어가 가시화된다면 하이브와 SM 쪽이 조금 더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하이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두 마리 필요 없는 방탄소년단이 있고요. 그리고 SM의 경우에도 엑소를 비롯해서 중국 쪽에서 잘 통하는 그런 아티스트 IP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으로 투자자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업황 자체가 중국을 빼고도 업황이 좋다라고 짚어주셨고 중국 시장 개화는 하이브와 SM의 집중 수혜가 예상된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탑픽으로는 연구원님께서는 하이브를 꼽고 계시는데 BTS 멤버 J-Hope이 2월부터 6월까지 뭐 월드 투어 진행한다. 상반기부터 이제
BTS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주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게요. 작년 4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하이브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특징적인 리스크들이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진스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는 잠잠해졌고 또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현 시점에서 본다면 못 오른 하이브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는 돼야 점화될 것으로 봤었던 BTS 모멘텀이 네. 지금 현재 상반기 그것도 2월부터라면은 1분기부터 사실상 점화가 됐고 2월 달 제이홉의 월드 투어 개시 그리고 4월 29일이 BTS의 화양연화 앨범의 1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때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6월 달에는 또 BTS 페스타 매년 열리는 BTS의 팬 이벤트고요. 또한 6월 하순에는 드디어 BTS 완전체 7명이 모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앨범 및 투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2월부터 쭉 올해 연말까지 BTS 모멘텀이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6월 하순 BTS 멤버 전원이 군대에서 전역한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뭐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크고요. 네. 월드 투어에 만약에 나서게 되면 실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월드 투어 규모에 대한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방탄소년단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미 앨범으로는 전 세계 1등 아티스트들을 2년 연속했습니다. 근데 투어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도 했었고 네. 2019년 이후 지금 만 5년, 6년째 응축되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한 이 열망 네. 이것들이 지금 눌려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날 텐데 저는 최소한 60회차 360만 명 정도의 모객 규모를 예상하고 있고요. 최대로는 이거의 약 1.5배수까지 보고 있습니다. 540만 명 네. 규모까지 보고 있고 360만을 가정했을 때 매출 규모는 투어 티켓 세일즈 그리고 MD 컨텐츠를 모두 포함해서 1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규모로 말씀드렸던 1.5배수 90회차 540만 명으로 본다면 최대 매출 효과는 2조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BTS의 월드 투어로 1조 4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 네. 네, 일단 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연구원님께서는 올해 K-팝의 이익 성장 핵심은 서구권 공략이라고 또 짚어주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서구권 모객만 봤을 때는 네. 작년도 1,300만 K-팝 모객 중에서 240만 명 정도만 서구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전체 1,700만 중에서 540만, 즉 125%의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모객은 30% 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서구권 모객이 125%, 정작 아시아권 모객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워낙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유율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서구권 모객의 2배 넘는 성장이 전체 모객 성장을 이끌고 또 사실 추정 자체는 저희가 모객 수, 인원수로밖에 추정을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평균적인 티켓 가격이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시아 지역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인원수의 티켓 가격을 곱한 공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1,700만 명 중에 540만 명을 계산해 보시면 모객 수로는 32%가 서구권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매출 기준으로는 50% 이상이 이제는 서구권 공연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올해 엔터사들의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서구권 공연이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네. 최근 엔터사들 신인 모멘텀 좀 기대감도 있던데요. JYP는 스트레이키즈 이후 7년 만에 국내 보이그룹 네. 킥플립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데뷔 앨범부터 뭐 차트에서 지금 두각 나타내고 있던데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JYP가 그동안 신인들 관련해서는 조금 시장 평가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번에 7인조 보이그룹인 킥플립이 나왔는데 일단은 선주문 30만 장이라는 저는 중대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성과가 나왔고 실제로 2023년도와 2024년도 지난 2년 동안의 보이그룹 데뷔 초동 판매량을 보면 제로베이스원이나 라이즈처럼 네. 기존의 팬덤을 많이 형성한 상태에서 데뷔한 팀들을 제외하면 투어스가 26만 장 정도로 가장 앞서 있거든요. 그 숫자보다 일단은 앞서 있는 26만 장을 초과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잘한 숫자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JYP가 올해 모멘텀을 놓고 보면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가 확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클래스로 확실하게 격상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에 접어들었을 때 추가적인 후발 성장 동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했을 때 이제는 킥플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JYP의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데뷔에 나서고 있다라고 봐야겠고, 네. 뭐 스트레이키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지금 활동 활발하던데요. 빌보드 차트에서도 존재감 보였고, 네. 대규모 스타디움 투어도 예상이 돼 있고, 네. 스트레이키즈의 돌풍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스트레이키즈가 작년 연말께에 올해 있을 월드 투어분, 특히 미국 유럽 쪽을 대규모로 발표하면서 확실히 방탄소년단의 그런 아우라에 네. 가까워지고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가 가장 가까이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서구권에서 회당 평균 모객 수만 4만 7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세븐틴이나 블랙핑크보다도 10,000명 이상 앞서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서구권에서 거의 회당 평균 5만석급의 투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결국 평균 티켓 가격도 높은 지역에서 한 번의 경우 공연으로 훨씬 많은 모객을 가져온다. 이게 공연의 수익성과 직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제가 전년비 30% 정도 늘어난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고, 그 숫자가 한 1,600억 중반 정도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3분기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면은 이 제 전망치 자체가 올라가면서 주가 수익 배수가 떨어지는, 즉 투자 매력도는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스트레이키즈가 사실 완전체 활동만 지금 첫 번째 계약 사이클에서는 해왔었고, 올해부터 이제 두 번째 계약 사이클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트와이스의 전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활발하게 이제는 유닛과 솔로 활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다만 지금은 실적 반영은 못하죠. 왜냐하면 유닛이나 솔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유닛이나 솔로가 가시화되는 순간, 앨범이 준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시화되는 순간 이제는 추가적인 실적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실적 추정치 상향과 멀티플 하향, 요게 이제 주가 수익 배수 하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JYP는 지금 단기 주가 급등으로 이거 JYP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여기서 멀티플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연 모객 수에서도 BTS 다음으로 스트레이키즈,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SM 역시 다음 달 신인 8인조 걸그룹 네. 하츠2하츠 공식 데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에스파 이후에 5년 만에 신인 걸그룹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SM의 그 신인 모멘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SM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걸그룹이 네. 2월 24일에 데뷔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M 자체가 체급이 연간 음반 판매량이 약 2천만 장에 육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공연 모객 수가 3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SM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또 모멘텀이거든요. 네. 이런 신인 모멘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월에 지금 하츠2하츠라는 이제 K-팝 걸그룹도 나오지만 네. 또 2, 3월 정도 타임라인에 영국 5인조 보이그룹인 디어 앨리스, 그러니까 합작 보이그룹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신인 관련된 모멘텀은 JYP 못지않게 SM도 지금 강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M 역시 상반기에 신인 모멘텀이 크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YG 엔터도 얘기를 해보겠는데 올해 네. 블랙핑크 컴백 등 모멘텀과 이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본업인 뭐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구조 재편도 단행을 했는데 네. YG 엔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YG 엔터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나 JYP 대비로는 네. 조금 이제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나 상승 여력이 조금 낮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엔터가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에서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4분기는 사실 이제 활동 자체가 좀 없었었고요. 1분기는 YG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또 엔터주들의 비수기예요. 네. 활동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의 이제 실적 회복 패턴을 잘 보셔야 되는데 YG의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지금 1월부터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베이비몬스터의 실적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네. 또 2분기 중에 트레저가 앨범 컴백을 하고 연이어서 월드 투어를 떠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2분기와 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개시가 예상되는 3분기, 네. 2분기, 3분기부터는 YG도 이제는 볼만한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YG 엔터에는 또 뭐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있고 네. 첫 월드 투어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뭐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네.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뭐 가파른 상승가도 달리고 있다라고 네. 평가가 나오고요. 전망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작년 4월에 첫 번째 앨범을 내고 나서 네. 벌써 이제 한 번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8, 9만 명 규모의 팬미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1월,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네. 첫 앨범 발매 9개월이니까 YG도 실적이 정상화되는 시점, 다른 3사들과 좀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한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IP가 블랙핑크 다음으로 저는 베이비몬스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엔터주가 기대감은 큰데 뭐 좋다라고만 하니까 네. 근데 뭐 주의해야 될 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요인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서구권 지역이라는 게 네. 기존에 2023년까지의 엔터주 성장 스토리는 4개의 엔터사가 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공연 위주의 성장 스토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 서구권 공연의 위주의 성장 스토리는 차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브 JYP는 계속 잘하는데 다른 엔터사들은 생각보다 서구권 모객이 많이 안 나오고 평균 티켓 가격이나 수익성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런 효과들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 특화된 리스크 요소로 본다면은 네. 하이브의 경우에는 게임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분명히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게임 사업은 지금 올해는 일단은 자체 개발작,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체 개발작은 없어서 다행이고 네. 퍼블리싱 라이너만 3종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마케팅비를 어떻게 쓰느냐, 많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M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터웨어 자회사들의 매각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제값을 받고 매각하기가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상각 이슈나 비용 이슈로 다가올 수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YG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몇 개 분기째 계속 영업 손실 구간이죠. 네. 이게 적자가 나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뭐 베몬 월드 투어나 트레저 컴백이 겹쳐지면 흑전 충분하지 않을까요?라고는 보지만 그게 정말로 비용을 커버할지는 또 막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JYP의 경우에는 이 신인이 약하다가 리스크 요소였는데 네.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엔터 4사 중에서 네. 그런 기업 개별의 리스크 요소가 가장 좀 작은 기업이 현재는 JYP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엔터주 뭐 서구권 공략 정도에 따라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종합적으로 상반기 엔터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 네, 사실은 뭐 지금부터 네. 사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 하이브고요. 네, 사실 역사적인 그런 밸류 고점으로 봤을 때 후발 3사는 지금 업사이드 자체는 하이브보다는 좀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취할 전략은 신규 매수를 하면 하이브를 산다. 네. 그리고 추가 매수라면 하이브와 JYP를 같이 사되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나는 이제 리스크 요소가 좀 더 적은 JYP를 더 사겠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니다. 나는 이제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 리스크 요소가 있더라도 BTS 모멘텀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사겠다. 그런 이제 비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2분기를 지나는 시점부터는 이제 SM이나 YG 쪽도 한번 같이 보는 게 결국은 엔터사사가 주가 자체가 크게 비동조화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동조화가 되기 때문에 2Q, 3Q부터는 이제 SM과 YG 엔터도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하이브, 추가 매수는 하이브와
JYP 매수를 추천을 해주셨고 2분기 이후에는 나머지 엔터사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인터넷주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네이버나 카카오 이제 실적도 나올 텐데요. 네.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코비드 이후로 주가가 완전히 비동주화됐던 적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동주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전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네이버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30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광고가 워낙 시장 성장률을 크게 초과 성장했고 또 하나 커머스 쪽에서 거래액 성장이 3분기 때 1년 반 만에 잘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 4분기에도 잘했다. 잘한 이유는 이제 넷플릭스 제휴 멤버십 효과라든가 또 4분기 중에 분리됐었던 플러스 스토어 탭 분리 효과로 커머스 거래액이 잘 자극된 부분이 네. 호실적으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의 감익으로 보고 있어요. 한 명은 플러스 30%인데 나머지 한 기업은 마이너스 한 1, 20%.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카카오의 경우에는 플랫폼 쪽은 톡비즈보드 광고 쪽이나 신사업 쪽에서 나름의 성장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이쪽은 이제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률도 15%, 20%잘 나오지만 네. 컨텐츠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사업 그리고 웹툰 사업 이쪽이 23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감익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임은 신작이 없어서 웹툰은 경쟁사와의 마케팅이 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또 그나마 믿었었던 음악도 사실 이제 뭐 SM도 지금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팍 튀는 그림은 아닌데 네. 원래 좀 이익에 기여해야 될 카카오 레이블 쪽이 24년 4분기 때 주력 아티스트인 아이브 활동이 부재했었거든요. 물론 2월에 컴백을 하지만은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컨텐츠 쪽에서의 감익이 가파르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양사의 이익 전망과 주가 전망이 지금 좀 상당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실적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